절벽 끝 100m 아래는 죽음. 계모에게 학대받고 살인청부업자에게 쫓긴 14살 소년. 그의 정체는 일조 재벌가가 14년간 찾던 천재, 피아니스트 손자. 독극물 살해당한 아버지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30초만 시간을 내셔서 오늘의 다정한 인사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끼리 따뜻하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14살 소년 지우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미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다락방 창고는 겨울 추위가 그대로 스며들어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추위에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풀었지요. 피아니스트에게 손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손은 청소용 걸레와 빗자루를 잡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은 발끝으로 걸으며 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모 서연주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모양이었지요. 서연주는 지훈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청소비가 얼만데? 5만 원. 그걸로 내 밥값도 안 나와.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연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우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야. 내가 10배는 더 벌어와야 해. 지훈은 황급히 문을 열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연주의 욕설이 들렸지만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집 안의 공기보다는 나았습니다. 피아노 학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지우는 손가락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옥 연습곡 한 번의 운지법을 머릿속으로 연습했지요. 도레미파솔파미레. 건반을 누르는 감촉이 손끝에 생생했습니다. 학원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 속에 그랜드 피아노가 검은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피아노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한성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웠지요.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지훈아, 피아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내 마음이 그대로 음으로 나와. 지우는 피아노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지요. 지우는 손을 뻗어가운데 도, 음을 눌렀습니다. 띵. 맑은 소리가 학원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연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으니까요. 지훈은 덮개를 닫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5개의 연습실을 닫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쓸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지요. 7시가 되자 학원장 박미선이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제자였고 지훈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자리를 준 것도 바로 그녀였지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피아노 한 번만 쳐도 될까요? 박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음감의 완벽한 터치감. 10살 때 이미 쇼팽 에뛰드를 완벽하게 소화했던 아이였지요. 강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연습실 3번 쓰렴. 아무도 없을 때만이야. 지훈은 연습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고 심호흡을 한 뒤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 녹턴 20번.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슬픈 선율이 방을 가득 채웠고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지만 지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나 연주를 멈췄을 때 문 밖에 박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어져 있었지요. 박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너는 천재야. 학원을 나와 학교로 향하는 길. 지훈의 가방 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악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 소나타 3번이라는 제목의 미완성곡이었지요. 아버지는 이 곡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교시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에게 서연주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 다락방으로 올라가. 민우가 방이 좁다고 해서.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은 아버지가 지훈을 위해 준비했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락방은 좁고 낮았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곳이었지요. 지훈은 짐을 옮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다락방 구석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7년 전 콘서트 사진이었지요. 아버지는 피아노 앞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다락방을 비췄습니다. 지훈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지훈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하고 5시에는 학원을 청소했습니다. 학교는 거의 가지 못했지요. 결석 일수는 어느새 55일이 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주가 전화를 받았지요. 통화를 마친 서연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쿵쿵 올라가 다락방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지훈, 당장 나와. 지훈은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우유 배달 루트를 정리하느라 겨우 잠이 들었던 참이었지요. 깜짝 놀라 일어난 지훈에게 서연주가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학교를 55일이나 빠졌어? 55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주가 좁은 다락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 오늘 당장 나가. 난 너 같은 애 못 키워.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요? 전 아직. 서연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알 바야? 고아원이든 어디든 알아서 가. 넌 내 아들이 아니잖아. 1시간 후. 지훈은 검은 봉투에 짐을 쌌습니다. 낡은 패딩, 찢어진 운동화, 구멍. 난 양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과 악보를 챙겼지요. 주머니를 뒤지니 우유 배달비로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7장, 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훈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주와 민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지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갈게요. 서연주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12살인 민우만 손을 흔들었지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도착한 지훈은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떠오른 것은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힘들 때는 설악산 청년사에 가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지훈은 봉투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배경을 자세히 보니 청년사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지요. 지우는 매표소로 가서 말했습니다. 설악산 가는 표 주세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설악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물으니 음악원까지는 산길로 5km를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가 지훈을 지나쳐 갔다가 10m 앞에서 멈췄지요. 차 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야, 학생. 이리 와봐. 지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너 한지훈 맞지? 우리랑 가자. 너네 엄마가 찾으래.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주는 지훈을 쫓아냈으니까요. 지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산길 위로 뛰어 올라갔지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새끼 잡아.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은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3년간 새벽에 배달을 하면서 단련된 체력 덕분에 성인 남자들보다 산길에서는 유리했지요. 20분을 더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발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쪽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려는 순간 발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지요. 절벽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100m 아래 계곡이 보였습니다. 바위들이 날카롭게 솟아 있었지요.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끝에서 자갈이 떨어져 내려가 한참 후에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두 남자가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훈을 정면으로 비췄지요. 키 큰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절벽으로 뛰어내리든지 우리한테 오든지 골라봐. 지훈은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발끝이 절벽 끝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그때였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아미타불.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달빛 아래로 흰 머리의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었지요. 등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흰 장삼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지요. 노인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짓이오? 건달둘이 돌아봤습니다. 키 큰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야, 영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청명, 음악원의 강태연이요. 이 산을 50년간 지켜온 사람이지. 달빛이 노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70세는 넘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지요. 키 작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악원. 하 웃기고 자빠졌네. 늙은이가 방해마. 다치기 전에 가던 길 가.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보내시오. 키 작은 남자가 화를 내며 노인을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휙. 건달의 손목을 붙잡더니 정확한 지점을 눌렀지요.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잡힌 채 꼼짝할 수 없었지요. 노인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합곡혈이오. 손목의 기혈을 막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법이지. 키 큰 남자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노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지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지요. 동시에 노인의 지팡이가 올라왔습니다. 탁! 지팡이 끝이 건달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건달이 그대로 뒤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지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합기도 8단이오. 50년 수련했지. 늙었어도 젊은이 둘쯤은 상대할 수 있소. 노인이 손을 놓자 키 작은 건달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건달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지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인이 지훈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은가?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게. 여기서 밤을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지훈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악기를 연주한 손이었지요. 10분쯤 걸었을 때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옥이었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의 큰 건물이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청명음악원이라는 현판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지훈을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게. 내일 이야기하지. 방은 깨끗했습니다. 이불도 포근해 보였지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방이었습니다. 지훈은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됐습니다. 지훈은 욕실로 가서 씻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지요. 몸을 씻으니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는가? 식당으로 가니 테이블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지훈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언제 이런 음식을 먹어봤던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먹게.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지요. 따뜻했습니다. 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노인은 지훈이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세 그릇을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한지훈이에요.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강태현이라네. 이곳 음악원 원장이지. 강태현은 차를 따라주며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왜 지훈을 쫓아왔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지훈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고 계모에게 어제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했지요. 강태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가? 지훈은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습니다. 강태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 때는 설악산에 가라고 했어요. 여기에 진실이 있다고요. 강태현이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네 아버지 이름이 뭔가? 한성민이요. 강태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오래된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태현과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훈의 아버지였지요. 강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내 제자였어. 30년 전이야. 천재 피아니스트였지. 하지만 어느 날 사라졌어. 강태현은 지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닐 거야. 지훈 군. 피아노 칠 줄 아나?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강태현이 지훈을 연주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지요. 강태현이 말했습니다. 한번 쳐보게. 지훈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에 올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 즉흥환상곡이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지요. 빠른 패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강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한 테크닉, 완벽한 표현, 무엇보다 절대음감이었습니다. 모든 음이 정확했지요. 이것은 절대음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강태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군, 자네는 천재야. 진짜 천재란 말이야. 강태현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여보세요? 저입니다. 네, 회장님. 찾았습니다. 절대음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십시오. 1시간 후 음악원 앞에 벤츠 15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지훈은 창문으로 내다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자세가 꼿꼿했지요. 지훈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신사가 음악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현이 공손히 맞이했지요. 노신사는 지훈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강태현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지훈입니다. 한성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고 싶소. 지훈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곡을 칠까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곡을 치기로 했습니다. 달빛 소나타 3번이었지요. 미완성이었지만 지훈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노신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지훈은 연주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선율이 흘러나왔지요. 달빛처럼 부드럽고 슬픔처럼 깊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신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지요. 강태현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노신사는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곡은 우진이가 쓴 곡이야. 내 아들 정우진이 14년 전에 쓴 미완성곡이지.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자네의 진짜 이름은 정지훈이야. 내 손자란 말이야. 노신사, 정인수 회장은 지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4년 전, 그의 아들 정우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지요. 하지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출산 중에 사망했고, 정우진은 충격을 받고 정신착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병원에서 사라졌지요. 정인수는 14년간 손주를 찾았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는 손주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우진도 절대음감이 있었고 그의 아내도 음대 교수였으니까요. 정인수가 지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집에 가자. 할아버지 집으로. 강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윤태식이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정인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태식은 송진 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정인수의 경쟁자였지요. 정우진이 사라진 후 윤태식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인수가 말했습니다. 조사해보겠어. 분명 누군가가 지훈이를 해치려 한 거야. 차에 탄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쫓겨난 아이였는데 오늘은 재벌가의 손자라니.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한 병원 앞에 멈췄지요. 정인수가 말했습니다. 우진이를 만나러 가자. 병원 6층 VIP 병동에 들어가자. 한 남자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요. 정인수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아빠야.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데려왔어. 정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지요. 텅 비어 있던 눈에 뭔가가 깃들었습니다. 정우진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누구? 정인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14년 만에 처음 말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정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요. 한지훈.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내 아들. 정우진이 지훈을 꽉 안았습니다. 14년 만의 포옹이었지요. 지훈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14년간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정인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지훈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나요? 학대받고 굶주리고 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지훈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50층의 넓은 집이었지요. 정인수가 지훈의 방을 보여줬습니다. 넓은 방 안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정인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진이가 쓰던 피아노야. 이제 내 거야. 지훈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건반을 만졌지요.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행복하게 살자. 우리 같이. 지훈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지요. 3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각했지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지요.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이 매일 아침 식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학교도 강남의 예술중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음악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였지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방과 후에는 축구도 했습니다. 지훈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아노였습니다. 지훈은 매일 6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의 어려운 곡들을 하나씩 마스터해 갔지요. 정우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인수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아, 다음 주에 재판이 있어. 너를 학대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재판이지.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주.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지요. 정인수가 물었습니다.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직접 증언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거야. 지훈은 고민했습니다. 서연주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갈게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법원에 갔습니다. 정인수, 정우진, 그리고 지훈이 함께 방청석에 앉았지요.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서연주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지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서연주의 죄목을 읽었습니다. 3년간의 학대, 노동착취, 보험금 횡령, 그리고 지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했던 것, 5시에 학원을 청소했던 것, 차가운 밥과 김치만 먹었던 것, 다락방 창고에서 떨었던 것을 말했지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훈은 정인수와 정우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 지었지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서연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지훈은 멈췄습니다. 서연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잊을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연주, 아동학대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지요. 한 달 후, 또 다른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태식과 그의 공범들을 처벌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요. 14년 전 윤태식이 병원에서 아기를 빼돌렸습니다. 한성민이라는 가명을 쓴 피아니스트에게 맡겼지요. 7년 후에는 그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공연장 피아노에 독극물을 발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태식, 살인교사, 살인, 유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윤태식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지요. 모든 악이 심판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오며 정인수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제 음악에만 집중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피아노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연습했지요. 손가락은 더 빨라졌고 표현력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우진이 매일 개인 레슨을 해주었고 강태현도 가끔 찾아와 바이올린과 피아노 듀엣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정인수가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훈아, 3개월 후에 내 데뷔 콘서트를 열 거야.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곳이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정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도 도와줄게. 함께 준비하자. 그날부터 강도 높은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10시간씩 피아노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레퍼토리도 정했습니다.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의 곡, 달빛 소나타 3번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곡은 내가 완성해야 해. 나는 끝을 쓰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지훈은 밤마다 작곡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선율을 이어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지요. 고통, 슬픔, 그리고 희망, 모든 것을 음표에 담았습니다. 2주 후, 곡이 완성됐습니다. 정우진은 악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내가 쓰고 싶었던 결말이야. 드디어 콘서트 당일이 왔습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3,000석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지훈은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정우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긴장하니? 괜찮아. 피아노 앞에 앉으면 세상이 사라져. 오직 음악만 남지. 무대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췄습니다. 3,000명의 관객이 박수를 쳤지요. 지우는 인사를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검은 거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첫 곡은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매번 마제파였습니다. 폭풍처럼 빠른 곡이었지요. 지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질주했습니다. 음표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곡은 쇼팽 발라드 한 번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슬픔, 그리움, 사랑, 모든 것이 음으로 흘러나왔지요.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식 시간 후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달빛 소나타 3번, 지훈이 완성한 곡이었습니다. 지훈은 관객에게 말했습니다. 이 곡은 제 아버지 정우진이 14년 전에 쓴 미완성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완성했습니다. 이 곡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둠 속에도 달빛은 있습니다. 지훈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의 정우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태현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지훈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아버지의 선율과 자신의 선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나는 여정이었지요. 마지막 화음이 울렸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3,000명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지요. 무대 뒤에서 강태현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고 두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70세 거장과 14세 천재의 듀엣이 시작했습니다. 즉흥 연주였지요. 두 악기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객석의 모든 이가 울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는 5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강태현은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정우진과 정인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우진이 지훈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콘서트 다음 날, 지훈은 유명인이 됐습니다. 신문 일면에 실렸고, 연주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정인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훈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연락이 왔어. 내년에 출전하겠느냐고. 쇼팽 콩쿠르는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피아니스트의 꿈이었지요.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25살 때 우승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14살이에요. 강태현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실력이 중요하지. 지훈은 고민했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옥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쇼팽 에티드, 발라드, 스케르초, 어려운 곡들을 마스터해야 했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준비가 됐습니다.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습니다. 지훈은 정우진, 정인수와 함께 폴란드로 날아갔지요. 바르샤바 피라모닉 홀은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쇼팽이 연주했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10명의 참가자 중 10명만 결선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에 올라 쇼팽 에티드 오브 10 노사를 쳤습니다.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였지요.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16군 음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분 만에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예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우는 1위로 통과했습니다. 2차 예선도 통과했지요. 그리고 결선에 올랐습니다. 최종 3명이 남았습니다. 결선 곡목은 쇼팽 피아노 협주곡 한 번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해야 했지요. 결선 당일 홀은 만석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이 왔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앞에 두 참가자가 먼저 연주했습니다. 모두 훌륭했지요. 드디어 지훈의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 오케스트라가 대기하고 있는 앞에 섰습니다. 지휘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시작했지요. 장엄한 서주였습니다. 지훈의 차례가 왔습니다. 피아노가 들어왔지요. 첫음을 쳤습니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지훈과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호흡했습니다. 음악이 하나가 됐지요. 1악장, 2악장, 3악장, 25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울렸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000명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심사 시간은 30분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긴장됐지요. 드디어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3위는 표트르 코발스키. 박수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참가자였지요. 2위는 유미 다카하시. 일본 참가자였습니다. 그리고 1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한지훈 14세 최연소 우승자입니다. 순간 지훈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은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정우진이 무대로 달려와 지훈을 꽉 안았습니다. 해냈구나. 해냈어. 아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학대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저도 학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저를 구했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아이는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금 전액을 아동학대 방지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000명 모두가 일어섰지요. 그날 밤 지훈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콩쿠르 우승 후 지훈의 삶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연 제의가 쏟아졌지요. 카네기 홀, 로열 알버트 홀, 베를린 필하모닉, 세계 최고의 무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인수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정인수가 대답했습니다. 현명하구나.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은 길어. 지훈은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요. 평범한 14세 소년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연습은 계속됐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인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훈아,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지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달빛 재단이 어때요? 어둠 속에서도 달빛은 있으니까요. 정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이름이야. 달빛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지훈이 이사장이 됐지요. 재단은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심리 치료를 해주었고 음악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10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모두 학대 피해 아동들이었지요. 지훈은 아이들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달빛 소나타 3번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지훈의 음악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지요. 연주가 끝난 후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론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내 나이 때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포기하지 마. 아이가 지훈을 안았습니다. 지훈도 아이를 안았지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훈은 17세가 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50개국 이상을 다녔고 100회가 넘는 콘서트를 했지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3년 만에 돌아온 무대였습니다. 제목은 희망의 선율이었고 수익금, 전액은 달빛재단에 기부될 예정이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홀은 만석이었습니다. 3,00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달빛재단의 아이들도 있었지요. 지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정우진과 강태현이 나왔습니다. 지훈이 소개했습니다. 제 아버지 정우진입니다. 그리고 제 은사님 강태현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세 사람이 악기 앞에 섰습니다. 지훈은 피아노, 정우진은 또 다른 피아노, 강태현은 바이올린이었지요. 삼중주가 시작됐습니다. 곡은 베토벤 대공 트리오였습니다. 아름답고 장엄한 곡이었지요. 17세 천재, 41세 거장, 75세 전설, 세대를 넘어선 음악이었습니다. 객석의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울렸습니다.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3,000명 모두가 일어섰고 10분간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자기 방이었지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지훈은 건반에 손을 올려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소나타 3번이었습니다. 연주하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절벽, 강태현, 진실의 발견, 재판, 콩쿠르 우승, 재단 설립,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훈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통을 모르면 다른 이의 고통도 모르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이 들어왔지요. 아직 안 자니? 네. 아버지, 연습하고 있었어요. 정우진이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건반을 바라봤지요.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14년간 못 찾아서.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이제 행복해요. 그거면 됐어요.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버지, 아들이니까요. 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내 손으로 치는 연주였지요. 아름다운 선율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듀엣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지요. 달빛이 강하늘 비췄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지훈은 연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17세는 아직 어렸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사라졌지요. 정우진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잘 자, 아들. 잘 자요, 아버지.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감자 꿈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지요. 달빛처럼 부드럽고 희망처럼 밝은 선율이었습니다. 새로운 선율, 지훈의 선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당신이 지훈이라면 3년간 학대하고 보험금을 훔친 계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영상들도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